이번 주 시장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강하게 올라왔고 코스피도 역사적인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입니다. 선거일 휴장. 이런 날이 투자자들한테는 은근히 더 불안합니다. 차라리 장이 열려 있으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대응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장일에는 미국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엔비디아가 버티는지, 환율이 흔들리는지, 외국인 분위기가 바뀌는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휴장 다음 거래일에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하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에 흔들리느냐, 이걸 단순히 주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진짜 봐야 할 건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가 급등한 뒤에도 외국인이 아직 확실하게 달려든 장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휴장 다음 날 삼성전자 방향을 가격 예측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 미국 반도체주, 환율, HBM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내일 장이 열리면 삼성전자가 다시 위로 치고 갈까? 아니면 급등 이후 차익 실현이 나올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한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삼성전자로 단타성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움직임의 강도가 아니라 움직임의 성격입니다. 강하게 출발하더라도 그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밀어 올리는 흐름인지, 아니면 개인 매수만 몰리고 외국인은 계속 물량을 줄이는 흐름인지, 혹시 장 초반에 강하게 뜬 뒤 윗꼬리를 만들면서 밀리는지, 반대로 약하게 출발하더라도 외국인 매도가 크지 않고 기관이 받아주면서 낙폭을 줄이는지, 이런 흐름을 봐야 합니다. 휴장 다음 날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보다 누가 그 움직임을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여러 호재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2,000조 돌파라는 상징적인 뉴스가 있었고, HBM4 샘플 출하 기대감도 나왔고, 엔비디아 관련 기대감도 붙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전체가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움직이면서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왔죠. 이런 흐름만 보면 당연히 더 갈 것처럼 보입니다. 40만 전자도 눈앞에 다가왔죠. 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다는 것과 좋은 매수 자리가 나왔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급등 이후에는 기존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집니다. 못 산 사람들은 조정을 기다리고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단기 과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큰 돈은 이런 구간에서 무작정 따라붙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한국 국민주처럼 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봅니다. 엔비디아,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비교하면서 삼성전자를 다시 담을 만한지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장 다음 날은 외국인이 그 계산을 어떻게 끝냈는지 확인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아직 미친 듯이 사지 않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이고 메모리 반도체 체급이 크고 DRAM과 낸드, HBM,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넓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삼성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영역도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하고 싶은 게 남아 있습니다. HBM4E 기대가 실제 고객사 인증과 양산으로 이어질지,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커질지, 서버 디램 가격 강세가 실적으로 이어질지, 낸드와 서버 SSD 회복이 붙을지, 파운드리 부담이 줄어들지, 그리고 노사와 성과급 논란 같은 내부 리스크가 공급망 신뢰 문제로 번지지 않을지, 외국인은 이런 걸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등했다고 해서 바로 몰려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되면 늦게라도 크게 들어올 수 있지만 확인이 안 되면 급등장에서도 매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장 다음 날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려면 첫 번째로 미국 반도체주가 도와줘야 합니다. 엔비디아가 버티는지, 마이크론이 강한지, 브로드컴과 AMD 흐름이 괜찮은지, TSMC 쪽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국내 뉴스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HBM 기대감은 결국 엔비디아 AI 서버 공급망과 연결돼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GPU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에는 DRAM이 필요하고 저장 장치에는 SSD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전력, 냉각, 패키징, 기판, 장비, 소재까지 전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반도체주가 강하면 한국 반도체도 다시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장 동안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면 삼성전자도 휴장 다음 날 차익 실현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장일에는 한국 장이 쉬어도 글로벌 반도체 시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가만 보지 않습니다. 달러 기준 수익률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좋아 보여도 원화가 불안하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기 어렵습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대형주를 편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비중과 수급 영향력이 큰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좋게 보면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검토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 시장을 줄이려 할 때도 삼성전자는 매도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대장주의 숙명이죠. 그래서 휴장 다음 날에는 주가 흐름만큼이나 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고 외국인이 선물이나 현물에서 다시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면 삼성전자 상승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불안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면 좋은 뉴스가 있어도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BM4E 후속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건 결국 HBM 방역입니다. 그동안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훨씬 선명한 프리미엄을 받았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서버, HBM이라는 스토리가 아주 직관적이죠. 반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체급은 크지만 HBM에서 진짜 따라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HBM4E 뉴스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AI 메모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후속 단계입니다. 샘플 출하는 기대를 만듭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반응하는 건 고객 인증, 양산, 공급 물량, 수율, 실적입니다. 외국인은 바로 이 부분을 기다립니다. 삼성전자가 HBM4E를 통해 엔비디아와 빅테크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확보한다면 외국인 수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삼성전자를 단순 회복주가 아니라 AI 메모리 방역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휴장 다음 날 장이 강하게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출발이 항상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장중 흐름입니다.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한 뒤 계속 밀리지 않고 버티는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는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진짜 강한 장은 삼성전자 혼자만 반짝이는 장이 아닙니다. 한국 반도체 전체에 돈이 퍼지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고 SK하이닉스도 버티고 소부장까지 따라오고 전력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관련주까지 온기가 번지면 그건 시장이 AI 반도체 사이클을 길게 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만 강하고 나머지가 따라오지 못하면 당이 수급에 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휴장 다음 날은 삼성전자 하나만 보지 말고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 색깔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휴장 다음 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급등 뒤에는 늘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정의 질입니다. 건강한 조정은 외국인이 크게 던지지 않고 기관이 받아주고 반도체 밸류체인이 무너지지 않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차익 실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과열을 시키고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위험한 조정은 다릅니다. 외국인이 강하게 팔고 기관도 같이 밀리고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와 소부장까지 동시에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그때는 단순 조정이 아니라 반도체 대형주 전체의 수급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장 다음 날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팔고 어디까지 같이 빠지는지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건 극단적인 판단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무조건 간다. 외국인도 결국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급등했으니 끝났다. 외국인이 팔았으니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너무 단순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기회와 부담이 같이 있는 구간입니다. 기회는 분명합니다. AI 반도체 사이클이 강하고 HBM4이 기대가 있고 서버 디램과 낸드 회복 가능성이 있고 데이터 센터와 패키징, 소부장 밸류체인까지 삼성전자가 연결될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아직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 어렵고 환율과 금리 변수도 남아있고 급등 이후 차익 실현 욕구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신이 아니라 확인의 구간입니다. 휴장 다음 날 확인해야 할 기준은 간단합니다.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는지 아니면 계속 매도하는지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 받쳐주는지 아니면 당이 차익 실현으로 돌아서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같이 움직이면 한국 AI 메모리 프리미엄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소부장입니다. 장비, 소재, 패키지
패키징, 테스트,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5번째는 장중 흐름입니다. 시초에 강한 것보다 장 마감까지 버티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6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 수급도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6가지가 맞아야 삼성전자의 휴장 다음 날 상승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다음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교도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코스피 대장주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주도주입니다. 외국인은 이 두 종목을 같이 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고 하이닉스도 같이 강하면 한국 메모리 전체에 대한 프리미엄이 살아있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움직이는데 하이닉스가 약하면 그건 삼성전자 개별 이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삼성전자는 HBM 방역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둘이 같이 움직여야 한국 반도체 장세가 더 단단해집니다. 휴장 다음 날 삼성전자 방향을 볼 때도 하이닉스 흐름을 반드시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보는 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소부장 흐름은 더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대장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을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고 소재가 필요하고 후공정과 패키징이 필요하고 테스트와 기판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장비, 변압기, 전선, 냉각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진짜 강한 반도체 장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휴장 다음 날 삼성전자가 강하게 출발했는데 소부장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면 시장은 AI 반도체 사이클을 더 길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대장주만 움직이고 주변 종목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건 단기 수급일 수 있습니다. 큰 돈은 항상 넓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사는지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사는지 봐야 합니다.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휴장 다음 날 장 초반 움직임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장 초반에는 휴장 동안 쌓인 주문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해도 그 힘이 장중에 유지되는지 봐야 하고 약하게 출발해도 외국인 매도가 과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무리한 추격은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도 급등 직후에 따라붙으면 조정 때 버티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건 분명합니다.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SK하이닉스 동반 흐름, 소부장 확산, 환율 안정, 장중 버티는 힘. 이걸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주식은 하루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버틸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번 휴장은 그냥 하루 쉬는 날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온 직후, 코스피가 역사적인 구간에 들어온 직후, HBM4이 기대감이 커진 직후에 맞은 휴장입니다. 그래서 휴장 다음 거래일은 투자자 심리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강하게 출발할 수도 있고 차익 실현이 나오며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답은 가격 숫자가 아니라 수급에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강하게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AI 반도체 재평가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망설이고 기관과 개인만 바치는 장이라면 단기 과열 부담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휴장 다음 날 봐야 할 건 삼성전자 상승률 하나가 아닙니다. 외국인 수급, 환율, 미국 반도체주, HBM 소위 후속 기대, 소부장 동반 흐름 이 5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시장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대감만으로 가는 구간이 아니라 외국인과 실적이 인정하는 구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포드릴 전자책은 바로 코스피 8천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책에는 지금 코스피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다르게 사는지, 그리고 상승장에서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하는지까지 담았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지금 내가 시장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페이지를 작성하시면 자동으로 전자책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2배 이상의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주식 투자자와 아닌 사람들의 자산 격차도 빠르게 벌어지고 있죠. 이 기회를 그냥 뉴스로만 흘려보내지 마세요.